안녕하세요. 닥터위씨 염원장입니다. 저번 회를 찍을 때만 해도 너무 더워서 그 더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말고 또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바로 피부 관리도 소중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피부의 상태도 매우 안 좋아지는데요. 피부 자체가 거칠어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고 여름철에 생겼던 많은 피부의 잡티들이 올라오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고 얼굴 자체가 많이 처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탄력의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좋은 그런 시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프 집속식 초음파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품명으로는 슈링크, 울세라 또는 더블로 등 그러한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슈링크 그러면 리프팅 레이저다, 리프팅 장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레이저가 아니라 아까 말한 초음파라고 하는 장비예요. 자, 초음파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장기에 있는 안쪽을 보기 위해서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를 보게 되죠. 초음파를 배 쪽으로 투입을 하면 그것이 장기에 맞고 나오는 것을 영상화해서 보는 것이 바로 초음파 장비인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그런 리프팅 장비도 초음파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 처음에 붙었죠. 고강도 집속식 초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도를 매우 높게 하고 또 집속식, 포커스를 한쪽으로 맞춰서 그쪽 포커스가 맞는 부분에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프 장비가 열이 얼만큼 발생하나 하면은요, 요즘은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이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근종을 괴사시켜서 근종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하이프라고 하는 장비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열을 한 군데로 모으면 그 모은 부분에서 열이 발생해서 종이를 태우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초음파를 피부 밑에 쏴서 피부 밑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섬유 근막층, 진피층이 있고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섬유 근막층을 자극을 해서 그쪽을 응고점을 발생시키고, 그 응고점 발생된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리프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얇게 쏘는 거는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진피층을 직접 자극을 해서 그쪽에 이제 응고점을 발생을 시키고 그 발생된 부분에 콜라겐들이 재생되면서 결국은 피부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장비다. 자, 그럼 직접 시술을 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링크와 같은 리프팅 초음파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환자 얼굴을 보고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깊이 있는 지방들은 꺼지게 되고 얕게 있는 지방들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옆볼에 있는 지방들은 대부분이 다 꺼지게 돼서 여기가 쏙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얕게 있는 지방들은 처지면서 보통은 이제 심술보처럼 얘가 튀어나오고 요 라인이 깊이 되면은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눈 밑 지방은 꺼지고 눈 밑에 있는 팔자주름 위쪽에 있는 지방들이 밑으로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슈링크를 사용하실 때에는 아래쪽 턱 라인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를 리프팅 들어줌으로써 여기 살이 조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턱 라인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리오네트 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팔자 라인을 보고 팔자 위쪽 부분도 리프팅을 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슈링크를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볼라인이 꺼져 있는 분들이 볼라인 쪽이 더 꺼지게 되는 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을 잘못해서 쏘게 되면 여기가 너무 없어지면서 모양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이 없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부분은 쏘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입가 주변에 있는 라인. 리프팅 초음파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팁이 4.5mm, 그리고 3mm, 그리고 1.5mm 세 가지 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4.5mm 팁은 섬유 근막층에 올려주는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3mm와 1.5mm는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진피층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피부가 두꺼운 아래쪽 라인은 3mm의 팁을 사용하게 되고요. 위에 눈가 주변이나 눈썹 쪽 같은 경우에는 1.5mm의 카틸리지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촘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꺼질 수 있는 볼라인 쪽은 피해서 턱 라인 위쪽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팔자 라인 있는데 이 부분은 깊은 곳을 쐈을 때 광대뼈가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자 위쪽 부분만 가볍게 자, 이렇게 해서 4.5mm 샷을 다 사용했다 한다면 3mm 샷을 이용해서 응고점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콜라겐이 재생될 수 있도록 3mm 팁. 지금은 이제 3mm짜리니까 진피층을 자극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쏘지만 지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다만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라인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턱 라인 아래쪽으로 이제 요 턱 밑살이 많이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했을 때 그쪽에 지방도 살짝 녹아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프팅에 대해서 달라붙으면서 이중턱이 없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눈 밑에나 아니면 볼 쪽에 부분이 지방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마크한 것을 잘 확인을 하면서 빠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3mm가 다 끝났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5mm 가장 얇게 들어가는 카틸리지를 이용해서 눈가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눈가에 있는 잔주름이나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져서 눈 바깥쪽 부분이 좀 짓무르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썹 위쪽까지 이렇게 쏴서 하게 되는데, 이때는 눈 밑에 여기 뼈가 없는 부분을 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을 살짝 손으로 당겨 올려서 뼈 있는 쪽으로 당겨준 다음에 조사를 해드리면 아이 슈링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살짝 이쪽에 비해서도 이쪽 눈썹이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 보이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요 바깥쪽에 아이라인이 약간 짓무르거나 하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